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낮게 잘 없으면 안 되니까 낮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코티졸은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코티졸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호르몬 분비는 증가시키고 유지하고 나쁜 호르몬은 낮게 낮추고. 예. 그러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 그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예. 우리 몸을 지키는 더하기 5남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좋은 호르몬을 늘리고 나쁜 늘리고 호르몬을 줄이나. 그렇죠. 예. 아. 그런 얘기인데 이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네.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들 성장 호르몬 얘기는 들어보셨죠? 성장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장시키죠. 키도 크게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성장만 시킨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예. 맞거든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어른한테도 여전히 분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두 분한테도 분비가 되고 있고 아주 많이 분비되고 있고. 우리 안 크는데 더 이상? 그러니까 네. 아니 뭐 20몇 세면은 뭐가 끝났고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성장은 끝났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30세를 기점으로 10년마다 14.4%씩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르몬이 감소된 뿐이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 키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보면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 형성 같은 또 뼈를 만드는 단백질 합성 작용입니다. 단백질을 합성해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라 그러면 뼈가 있고 피부가 있고 피부에 콜라겐 단백질이죠. 또 근육질 이런 게 다 단백질이니까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길어지게 하는 거죠. 네, 단백질을 쭉쭉 만드니까. 네네. 그래서 애가 키가 점점 큽니다. 아하. 그러다가 우리 같이 이제 성인이 돼서 예.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은 예. 이제는 클 수는 없죠.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은 지방을 분해하고 심장 근육 강화시키고 또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또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등등의 거의 뭐 진짜 중요한 거네요. 만능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예. 꼭 저건 많이 있어야겠군요. 그럼요. 이 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젊음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예. 친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아직은 뭐 문제 없으실 테니까.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장 호르몬 또 다른 호르몬들을 몸에 잘 유지하고 나쁜 호르몬은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좋은 더하기 5남매. 예. 더하기 5남매. 예,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오늘 또 아까 빼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빼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기를 다 닦은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걸 해봐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네. 예. 운동이 좋은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운동이 좋은 거는 심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또 우리 기분도 좋게 하고 살도 빠지게 하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 노화방지학자들은 운동을 호르몬요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운동을 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예. 그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도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성기능도 좋아지고 또 젊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을 조금 하면 안 돼요. 예. 운동을 하다가 말면 안 돼요. 예. 뭐 한 5분, 10분 운동하다 말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분 이상. 그리고 그냥 편하게 슬슬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중등도 이상의 운동,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20분 이상 유지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성장 호르몬이 막 분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운동은 하루에 충분히 한 30분 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또 근력 운동을 해도 성장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여기 대부분 다 주부들이 계신데 그리고 노화를 걱정하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네.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헬스클럽에 가보면은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냐면은 이 근육이 발달한 젊은 남성들은 뭘 하고 있죠? 다 이거 엮기 들고 뭐 예, 이렇게. 막 이거 거울 앞에서 그냥 네, 자기 아령 들고 뭐 특히 예. 이제 그 5월, 6월 이제 이 예.
노출의 여름이 계절이 가까우면 노출의 다가오면. 계절이면은 여름을 앞두고. 예, 뭐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예. 왕자 젊은- 새기고 뭐 이런 거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근력 운동이 필요한 주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걷기. 러닝머신에서 예, 맞아요. 걷거나 맞아요. 그저 뛰고 걷기만 있거든요.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여성들이 남성보다 잘 필요하고 하는 거는 근육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도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아까 근육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네. 더욱더 근력 운동. 그게 선생님 그 골다공증의 원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근력이 많이 예.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뼈가 점점 약해지는 거잖아요.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령을 제가 든다든가 이런 그 식으로. 근력 운동의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네. 네. 일단 다리 근육 강화 운동은 어떤 게 있냐면요. 예, 예.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무릎을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예. 무릎을 한 90도 정도로 굽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옆에서 보시면은 요 정도. 너무 굽히면은 무릎에 무리가 가서 네네.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루에 이때 중요한 거는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한 5초 정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5초 정도 머물러 있으면 근력 강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걸 얼마나 해요 하루에? 뭐 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부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말면 안 되고 힘이 들 때까지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해야 근육이 좋아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운동도 필요하겠죠. 이건 다리 운동이니까 상체 운동은 팔굽혀펴기를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못 하시던데요. 예, 몇 회 그걸. 못해요. 여성들은 팔굽혀펴기를 잘 못하죠. 그럴 때는 방법이 있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책상 모서리를 잡고 예. 한 45도에서 시작해서 점점 각도를 이제 낮춰 나가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자기 한계까지 하다 보면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은 결국은 바닥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근력이 강해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아까 그 다리 그 자세는 정말 버스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팔 이건 사무실에서도 그냥 하실 수 그렇죠, 예. 주방에서도 예, 그러니까 밥하시다가도 제가 할수 늘 드리는 있을 것 말씀이 같고요. 운동을 시간이 없어 할 수 없다. 예. 이거는 핑계라는 거죠. 뭐 가정에서 TV 보면서 또 직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보면서 충분히 운동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식습관인데요. 우리나라 식습관의 좀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냐면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밥이죠.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문제고 우리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요즘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긴 하지만. 우리는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 밥을 먹어야죠. 밥에 된장찌개 그걸 먹어야 제대로 그거 먹는 안 거죠. 먹으면 마침표를 안 찍은 것 같고 그럼요. 뭔가 허전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밥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고 예. 밥 빼는 고기를- 따로 있다고. 예, 예. 적게 이제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밥을 너무 많이 드시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고기를 전혀 안 드시는 분도 많아요. 예, 뭐 환경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환경이 나빠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몸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양질의 좋은 질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황제 다이어트처럼 단백질만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단백질은 한 30% 정도. 우리가 지금 한 20%, 15%, 20% 먹고 있는데 한 30%까지 더 올려도 좋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살코기예요. 질이 제일 좋아요. 근데 살코기를 먹을 때 항상 뭐가 따라오죠? 지방, 포화지방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적게 먹으라는 건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을 먹지 말라는 거지 살코기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살코기를 먹으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요법인 거죠. 그걸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좋은 지방도 드셔야 돼요. 아까 지방이 나쁘다 그랬더니 무조건 지방을 피하는 분도 있는데 지방 중에는 아까 말한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처럼 나쁜 지방이 있고 생선의 지방, 또 견과류, 호두나 자세, 또 올리브기름 이런 데 있는 식물성 지방.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혈관을 젊게 하고 뇌 기능도 좋게 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지방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성호르몬은 지방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호르몬 요법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호두 같은 거 드시는 게 좋다는 게 그럼요. 그런 이유군요. 뇌에 특히 좋다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꼭 챙겨 먹어야 될 거는 다 아시는 야채나 과일, 네, 네. 또 해조류. 이건 뭐가 좋을까요? 비타민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풍부한데 비타민 C나 E, 또 미네랄 중에 셀레늄이나 뭐 마그네슘, 크롬 같은 것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야채,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또 섬유질이 많은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비타민 C, E 이런 게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연어나 뭐 게나 새우, 특히 이제 남극에서 잡히는 뭐 크릴 새우 같은 거에는 이 붉은 색소거든요. 붉은색을 띠는 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 비타민 C의 몇백 배에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는 좋은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새우 같은 것도 많이 드셔도 연어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잘 운동하고 이제 잘 먹고 그 다음은 잘 자야겠죠. 예.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또 잠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요법이에요.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잘 때 큰다 예.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네. 아이들은 잠잘 때 큰다. 예, 또 예. 잠을 잘 자는 아이가 키가 큰다는 네, 말이 네, 있죠. 네.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잠을 잘 안 자고 놀고 있으면 또 숙면을 못 취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죠. 그러면 키가 잘 안 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재우는 거, 잘 자는 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잠을 잘 자야 되는데 특히나 밤 12시 전후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심야 방송, 뭐 여기 방송국이지만 심야 방송 보시면 안 되겠죠. 11시 이전에 최소한 11시, 10시에 주무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런 새 나라의 어린이가 돼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그렇죠. 정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네, 어두워지면 해가 자고. 지면 자고 그렇죠. 날 밝으면 깨고 네. 이게 어떤 그 자연의 그 순리에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독일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 특히 이런 우리처럼 도시에 사는 문명인들은 2시간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시차가 있냐면 우리 생체 리듬과 우리가 생활하는 리듬 사이에 2시간의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7시, 8시가 되면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졸려서 멜라토닌 분비가 돼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한 10시쯤엔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또 심야 극장도 생기고 TV 프로그램도 10시부터 재밌는 재밌는 거 드라마도 많이 하고 해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보다가 놀다 보니까 그만 12시를 넘기고 그래서 약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하고 각종 성인병에 많이 걸린다. 뭐 그런 그 사람의 주장이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아주 중요한 호르몬 요법이라는 거죠. 잠을 잘 자는 건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세포를 수리합니다. 쉬잖아요. 몸이 쉬면서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또 기억을 정리해요. 뇌도 쉬죠. 그렇다면서요? 예. 머릿속이 서랍처럼 짝짝짝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자면서? 그렇대요. 예. 낮 동안에 이제 정보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동안에 그 기억을 착 정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 잠도 잘 못 설친 날 다음 날 좀 멍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의 호르몬 요법이라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은 이제 마음 다스리기. 아까 노화의 원인 빼기 중에서 뭐가 있었죠?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티졸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이제 코티졸을 증가시키니까 네, 우리가 코티졸을 낮춰야겠죠. 네. 그러려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우면서도 말이 쉽지. 제일 어려운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뭐 가령 이런 말 하는 의사는 좀 약간 돌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안 받아요? 그죠? 자기는 정말 돛 닦는 사람처럼 잘 있는데 뭐 남편이 속썩이고 아이들이 뭐 원하는 대로 공부 못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잘 안 벌리고 쉽지 않잖아요. 세상사가. 스트레스가 여기저기서 날아옵니다. 나는 아무리 돌을 뭐 산속에 혼자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없나?
아니죠. 네. 거기 또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올 때 우리 의사들이 해줄 말은 네.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라.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라.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아까 운동이 좋다는 건 스트레스를 낮추기 때문에 또 좋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코티졸 수치가 내려갑니다. 또 반면에 엔돌핀, 우리를 젊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엔돌핀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는. 그 다음에 명상, 뭐 요가 이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잘 떨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다 구단들이 여기다 모여. 아니 물론 이제 너무 오래 해서 뭐 찌개가 넘치는데도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벌써 우리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고 엔돌핀이 올라간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게 그 해소하는. 그럼요. 예. 예. 친구들과 대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런 걸 하는 거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찜질방이 최고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수다 맞습니다. 떨면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는 보약과도 같다. 예. 그런 얘기도 다 이런 마음 다스리기 쪽에서 나온 얘기고 대부분의 100세인들을 조사한 연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미국이나 뭐 오키나와 또 한국에도 조사한 게 있는데 다른 특징은 별로 없어요. 공통점이. 어떤 분은 뭐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 어떤 사람은 뭐 밥을 많이 먹는다. 좀 특징이 별로 없는데 아주 공통된 특징은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성격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남을 많이 챙겨주고 신경 써주면 그만큼 상처도 받잖아요. 그냥 좀 무심한 사람들, 예,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다스리기가 노화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더하기가 아니라 빼는 거죠. 밥을 빼라는 거예요. 절식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요법입니다. 예. 절식을 하게 되면은 뭐가 감소할까요? 절식을 하면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게 호르몬 될 것 중에서. 같고요. 호르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인슐린 분비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 또 반면에 적게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아까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DHEA, 예. 또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유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식하는 건 일종의 호르몬 요법이다. 또 적게 먹으면 좋은 건 두 번째 이유는 활성산소 발생을 적게 하죠. 많이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니까 적게 먹는 것이 하나의 또 산화 스트레스를 활성산소를 낮게 하는 방법이고요. 예. 절식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 예. 선생님 이게 성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는 절식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들은 적당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만큼의 양을 계속 유지하면 나이가 들면은 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거든요. 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니까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되는데 먹던 습관이 있어서 맞아요. 계속 많이 먹게 됩니다. 습관대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줄여야 되겠냐 이게 네네.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다 동물 실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을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아니, 뭐 사람 실험도 하긴 하죠. 근데 사람을 네. 적게 먹이는 뭐 가둬놓고 죄수들한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뭘 먹는지 정확하게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네. 된다는 거죠. 컨트롤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원숭이 실험이 돼 있거든요. 인간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들을 30% 적게 먹였더니 원숭이들의 수명이 약 30%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하니까 우리가 믿을만 한 거죠. 예. 그리고 사람 실험이 제한적으로 된 게 하나 있어요. 그 재밌는 연구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주 실험을 하다가 우주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아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리조나 사막에다가 이런 큰 돔을 하나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과학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해서 이제 살기로 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염소도 끌고 들어가고요. 젖을 짜먹으려고 닭도 데리고 들어갔대요. 계란 해서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벼도 가져가고 다 자기들이 이제 채소도 기르고 해서 자급자족을 한 거죠. 달나라나 화성에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가져갔는데 계산을 잘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의 양을 계산 잘못해서 음식이 2년을 버틸 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먹기 시작했어요. 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주는 건 당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DHA 호르몬은 올라가고 예, 코티졸, 인슐린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적게 먹으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좀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예. 뭐 힘이 떨어지고 예.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니까 뇌기능이 네, 그렇죠. 떨어질까 봐 네, 네, 예,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네.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머리가 더 맑아지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식하면 좋냐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식사에서 예. 지금 드신 식사에서 예. 한 3분의 1? 밥을 3분의 1 정도 줄이면 돼요. 예. 밥만. 예. 아까 우리나라가 뭐가 많다 그랬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이나 국수, 빵 같은 거를 3분의 1 덜어내면 탄수화물 내려가고 전체 열량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란 한두 개를 더 드시고 예, 이렇게 하면은 아주 완벽한 절식입니다. 무조건 적게 드시면 안 돼요. 네, 네. 예. 조절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또 계란은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갔다고 어떤 분들은 노른자도, 저는 노른자가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노른자도 안 드시고 막 이러던데요? 그 노린자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다고는 하는데 네. 또 노린자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린자가 먹으면 콜레스테롤에는 본전이라 그래요.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으니까 네.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예,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고기는 매끼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어렵죠. 아니니까 네.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란을 하루에 한 3개 정도 매 끼니마다 계란을 추가하고 네. 그렇다고 계란만 또 추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계란만 추가하시면은 열량만 또 더 과식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은 3분의 1 줄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살코기나 생선이나 계란 같은 걸 조금 더 늘리면은 단백질. 아주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을 좀 이렇게 균형을 제대로 맞춰야 그렇죠. 되는군요. 네,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절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요 최근에 밝혀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번쩍 뜨일 얘기인데 장수 유전자라는 게 지금 조금 있다고 하거든요. SIR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예. 또 와인 있죠. 와인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또 역시 그 같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밝혀진 건데 이게 소식, 절식을 하면은 우리 몸은 호르몬 요법도 되고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도 줄이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하면서 장수할 수 있다. 옛날부터 소식하면 장수한다 네, 이런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장기가 우리 몸에 많지만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가지 노화 방지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서 심장. 심장. 하고 신장. 예. 아니에요? 위장. 위장이요? 예. 아니 위장은 보니까 저기 수술하셔도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오래 예, 잘 사시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심장하고 신장일 것 같아요. 손범수 아나운서는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게 제대로 소화가 돼야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위수술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많이 예, 예. 뵀어요. 아 맞아 많은 걸 이렇게 예. 절개하고 가장 뭐 네.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겠지만 네. 우리 노화 방지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심장과 혈관이에요. 아 혈관. 그래서 이제 혈관. 혈관이 젊은 사람이 젊은 거고 노화 방지란 곧 혈관의 노화 방지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또 역시 빼기가 먼저죠. 뭘 빼야 될까요? 아까 거기 얘기했죠. 그 저기 뭐지 동맥경화 이런 거 일으키는 거 네. 있잖아요. 나쁜 혈관. 지방, 네네. 나쁜 지방, 또 콜레스테롤, 나쁜 예. 지방이죠. 예. 그리고 설탕, 네. 스트레스, 담배. 예. 일단 그거 빼고, 자 그게 기본이 된 다음에 더 좋게 해야겠죠. 더하기는 뭘 해야겠을까요?
유산소 운동. 네. 여러분들 하시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오메가